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2025년도에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권했고요. 그 다음에 야당은 금투세를 지속적으로 그때 2025년도에 시행하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금투세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의 주제는 돈 버는 절세,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약세를 거듭하면서 최악의 침체, 최악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 미국, 일본, 대만 등은요, 최고 경신치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절하된 것이 아니냐, 너무나도 심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몇 년 동안에 최악의 주식시장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세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요. 2025년도 금투세 시행 시 불난집에 정말로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격이 될까봐 더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투자 관련돼서 세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금투세 폐지 전망하고 시행 전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라고 하는 것은 금융투자 관련돼서 이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요, 주식 투자했을 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 시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도 비과세 되니까 이것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과세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추가로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차익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고요. 해외 상장 해외 ETF에 대해서는 주식 차익 비과세하지만 배당 소득은 종합과세 한다는 거 참조로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요건이 있죠. 이렇게 대주주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주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본인 지분뿐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까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은 물론이고 경영지배법인에 관련된 직원들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총액하고 지분율은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이 되겠는데 세부 내용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일 때는 24.2%, 3억 원 초과일 때는요, 27.5%, 지방소득세 10%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겠죠. 중소기업 외에 1년 미만 보유 시,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을 말하겠죠. 이럴 때는 또 33%의 엄청난 주식 관련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물론 양도소득 기본공제 인당 250만 원을 연간 한도로 공제해 주지만 이것은 정말로 세 발의 피죠. 자, 그렇다면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까요?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의무는 없습니다. 대입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지만 배당을 받았을 때는 좀 달라지죠. 당연히 종합과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투세 시행이 2025년도로 예정되어 있죠.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주식이나 이런 것에 양도 차익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양도 차익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당연히 지금도 과세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환차익은 그러나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이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시 배당 소득도 받게 되겠죠. 이랬을 때는 이것은 과세하게 됩니다. 15.4% 원천 징수한 다음에 연간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를 당할 수 있고요. 피할 수가 없겠죠. 해외 주식 배당 소득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참고로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세 관련돼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소득이 있었을 때 과세하다 보니까 최고 49.5% 이상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물론 최저는 6.6%지만 6.6%는 아니고요. 나중에 큰 금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15.4% 이상은 무조건 과세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세율,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되는 사람들은 49.5%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 이하시라면은요, 당연히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로 종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천징수라고 하는 것은 예납적으로 먼저 해놓고 있다가 연말에 돼서 2천만 원 초과된다면 다시 종합과세하고 아니면은
바로 예납적인 것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2천만 원 이하일 때도 종합과세를 당합니다.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라든가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되는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도 종합과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원천 징수한 다음에 나중에 종합과세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당하니까 종합소득세죠. 엄청난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또한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후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도 피할 수가 없겠죠. 종합과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소득세율 부담 최고 49.5% 플러스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과세당국으로부터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요령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나 기타 절세 전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절세 요령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손익상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손실난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이 상계 처리하니까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매년 수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난 주식을 조금씩 양도하는 경우 매년 250만 원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금투세 시행 시 매도할 때마다 매년 5천만 원 공제 받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식 절세 요령이 되겠습니다. 주식 하락시 증여를 하는 것이죠. 증여세 절세 및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 시에는 증가할 관련된 세금이 증가할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절세 요령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 배우자 등 직계 비속 등한테 증여 후 양도하면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시에는 6억 원까지 면세고요. 성년자녀는 5천만 원까지 면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도세 대폭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2월 과세를 2025년도부터 적용하기로 개정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025년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다시 증여 후 양도해야만 2월 과세를 피할 수가 있는데 2024년도 말까지 배우자 등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양도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해가 증여의 적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주식에 투자한 다음에 양도 차익이 5억 원 발생됐습니다. 총 6억 원에 지금 팔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면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고 양도세도 제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식 1억 원 투자 후 양도 차익 11억 원이 발생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어떻습니까? 11억 원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10억 원 발생입니다. 총 11억 원 배우자한테 증여 시 증여세는 6억 원 공제받고 9천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하지만 11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제로가 되겠죠. 그러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양도세는 줄일 수 있으나 배우자가 상속재산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히 기존 재산이 많다. 그러면 이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 절세 요령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절세 전략은 가장 중요한 절세 전략. 지금까지 네 가지는 별거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블랙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결책이죠.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에서 주식을 투자한다면 가장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으로 대폭적인 절세가 가능하고요. 종소세 완전 면제, 건보료 거의 완전 면제, 증여세, 상속세 획기적으로 절세가 가능하겠죠. 자, 법인을 통해서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메리트가 첫 번째는요. 결손금 2월 과세 기간이 15년 동안 손익상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손 후 15년 동안 이익이 나더라도 법인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개인은 불가능하죠. 당해연도만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자, NGP 플랜의 두 번째 메리트는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이 되는 경우 가족수다 법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 임대 소득이 총 수입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내년도부터요. 9.9%가 아니라 20.9%, 2억 원 이하일 때도 엄청난 세금이 2배가 뛰죠. 하지만 투자 소득, 주식 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매출액, 수익 금액이 50% 초과 시에는 문제없이 이것도 9.9%만 내면 되니까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그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규모 가족투자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배주주하고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 초과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로 사업을 하면서 이자 배당 소득이 50% 수익 금액의 이상이 되고 지배지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을 제외하고 가족들 말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면 NGP 플랜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억 원 이하는 법인세율이 19%가 아니라 20.9%가 되겠죠. 하지만 주식에 투자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에는 9.9%니까 2배 이상이 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식에 대해서 법인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효과적이다. 이것을 다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이 다소 인상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증여세, 상속세를 감안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이런 것은 설사 성실신고 대상으로 세금이 2배 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조족지열에 불과하거든요. 정말로 세 발의 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피해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 소득에 대한 비중이 50% 초과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령 주식, 채권 등의 그다음에 자본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양도했을 때 차익 같은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NGP 플랜의 메리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어떤 데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고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기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법인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법인에서 이자 배당 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15.4% 원천징수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법인세에 납부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어쩌면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9% 대상이 되는 경우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환급받게 되겠죠. 그리고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중 투자 시 양도세 원천 징수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주니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법인에서의 투자는 엄청난 절세를 초래합니다. 절세를 야기시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죠.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개인의 분신, 화신인 아바타, 법인을 세워서 투자한다면 그것도 어떻습니까? 자식 법인이 아니라 손자녀, 증손자녀 법인을 만든다면 100년 동안의 세금을 확실하게 피할 수 있고요. 투자 효과도 확실하게 거둘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효과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0년, 15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밖에 없습니다. 하수들의 솔루션은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 절세 요령 1, 2, 3, 4번을 가지고서 열심히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태풍처럼 밀려오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의 전략을 따르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상수의 전략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 저는요, 원래 이름이 상수입니다. 상수는 영어로 콘스탄트, 상수죠. 변하지 않는 수를 말합니다. 그것이 콘스탄트 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 상수, 하수가 아닌 상수의 솔루션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과세는 물론이고요. 건강보험료 부담해서 평생해서죠. 증여세, 상수세 부담해서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반드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죠. 그래서 모든 절세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33년 동안 VIP 컨설팅을 3,300여 차례 해왔지만요. 증여세, 상수세, 절세, 그 다음에 최고의 솔루션, 최고의 절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고요. 물론 병행해서 증여세, 상수세, 절세 방안도 같이 한다면요, 엄청난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 효과는요, 수십억, 수백억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 있겠죠.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년 동안에 수천억 원, 수조 원을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한다면 자녀 명의일 경우 1차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 손자녀 명의라면 1, 2차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항상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명한 선택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둬서 그 사람의 간접 경험하고 전문적인 지식하고 다양한 경험하고 솔루션을 통해서 평생 자기 일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평생 자신의 편에서 조언하고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죠. 이거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이거 한 방에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엄청난 금액을 절세하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친 투자, 절세의 그 정수, 솔루션,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시행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바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다음 주가 되겠죠. 오후 2시, 토요일 10월 5일 오후 2시 두 번 하고요. 강남역 공간 이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5만 원 이쪽으로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금요일 참석할지 아니면 토요일 참석할지 성함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 5번 출구에 나오시면요. 2, 3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자동차보다는 어떻습니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5년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 150년 동안 확실하게 세금을 줄이고 투자를 확실하게 하는 효과적인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